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의 국립해양박물관이 5년 후 인천에 새로 문을 엽니다. 이 인천해양박물관은 수도권에 위치해 있는 데다가 정부에서 전액 국비로 지원해 줄 예정이어서 부산에 있는 해양박물관에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북한 바다를 주제로 한 특별기획전이 국립해양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평소 보기 힘든 북한 바다와 해양 명소, 역사적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해양기획 전시전은 5년 뒤부턴 부산에서 열릴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오는 2024년 인천 월미도에 제2 국립해양박물관이 출범하기 때문입니다. 인천해양박물관은 수도권에 있는 데다 1,000억 원이 넘는 건설비를 전액 국비 지원받으며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부산의 해양박물관도 해양 미래관 건립 등 시설 확장과 콘텐츠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로부터 계속 퇴짜를 맞고 있습니다. 이 박물관이 더 미래를 바라보려면 상고도 지어야 되고 또 우리가 건너편에 조그만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양 미래관을 지어서 미래 세대를 위한 해양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임대형 민간 투자 사업인 BTL 시스템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해양박물관은 연간 150억 원의 예산 가운데 90억 원가량을 빚 상환에 쓰고 있고 전시 기획 비용은 고작 60억 원에 불과합니다. 반면 인천 제2박물관은 예산 전액을 국비로 전시 기획 비용으로 쓸 수 있어 경쟁력이 월등히 높아집니다. 부산의 국립해양박물관의 예산 구조도 기존 남아있는 그 BTL 그 상환 총액을 이참에 변제를 해주고 경제력에 이어 이제 해양문화의 위상마저 인천에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부산시 등의 지원이나 대책 마련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안타까운 해군 장병들의 목숨을 앗아간 제2차 연평해전 기억하시죠? 이 해전에 투입된 고속정이 바로 참수리 고속정인데요. 건조한 지 30년 가까이 된 이 노후 고속정을 대체하기 위한 신형 고속정 4척이 오늘 바다로 처음 나갔습니다. 류재민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지난 1999년과 2002년 제1, 2차 연평해전에서 활약한 참수리 고속정. 건조된 지 30년 가까이 돼 노후화가 심해지면서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신형 고속정 배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조된 신형 고속정 4척 가운데 한 척이 임무 수행에 들어갔고 나머지 3척은 현재 전력화 작업 중입니다. 오늘 새로운 고속정 4척이 추가로 건조를 마치고 처음 바다로 나갔습니다. 이번 고속정은 전방 해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참수리정의 전통을 이어받아 참수리 216호부터 219호정까지 이름 붙여졌습니다. 규모는 150톤급에서 200톤급으로 커졌고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공기부양정과 상륙정을 먼 거리에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130mm 유도 로켓 등이 탑재돼 화력도 강화됐습니다. 자동화 무기 체계로 승선원도 기존 30명에서 20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새로이 탄생한 참수리 216, 217, 218, 219호정 역시 최일선에서 조국 해양 수호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조선업계 불황으로 침체기를 겪고 있는 한진중공업에게도 잇따른 신형 고속정 건조는 반등의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해군은 내년 말까지 이 고속정을 인도받아 전력화 과정을 거쳐 임무에 투입할 예정이며 오는 2022년까지 노후 고속정 16척을 신형 고속정으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민원인의 고소장을 분실하고 또 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에게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검사로서 해서는 안 될 행위에 대해서는 죄질이 무겁지만 초범이고 또 재범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겁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부산지법 형사 3부는 공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모 전 검사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선고유예를 판결했습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윤 전 검사는 지난 2015년 부산지검 재직 당시 고소장을 분실하자 같은 민원인의 다른 고소장에 표지를 만들어 결재권자 도장을 임의로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윤 전 검사가 초범이고 재범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2심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검찰 내부 문서를 절차에 따라 복구한 것에 불과하다는 윤 전 검사의 주장에 대해 위조된 서류에 대해 작성 권한이 윤 씨에게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형량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에 대해서도 양형 재량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검사는 사건이 벌어지고 6개월쯤 뒤인 2016년 6월 사직서를 내고 검찰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공문서 위조 사실을 적발하고도 징계 없이 사직서만 받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지난 4월 검찰 고위직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의 침묵과 이런 방관에 대해서 직무유기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부산 MBC가 보도한 부산관광공사 A 간부의 수상한 업무 지시와 관련해 자체 감사가 아닌 외부 감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A 간부는 공사 내 티켓 관련 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 관계자의 연락처를 직원에게 직접 넘겨주며 접촉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이루어진 통화에서 티켓의 공급 가격과 대금 지불 방식 등에 대한 얘기가 오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형태의 업무 지시가 A 간부 부임 이전에는 전무했다는 사실도 복수의 관계자를 통해 확인된 가운데 A 간부와 정희준 사장은 해당 업체와 실제 계약이 체결된 부분이 없으니 문제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북구의 한 도로에 생긴 대형 땅 꺼짐 현상은 상수도관 파열 탓에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11일 북구 만덕동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가로 6m, 세로 5m의 땅 꺼짐 현상이 지하에 매설된 상수도관 용접부가 찢어지면서 새어나온 물로 인해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차량 통행량이 많아 지하 상수도관의 피로도가 증가했고 겨울철 기온 변화로 철제 수도관이 파손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에코 인슈텍 남창성 대표의 임직원들이 성금 1,000만 원을 부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주식회사 다울에서 100만 원, 주식회사 늘풀은 100만 원, 주식회사 양지종합토건에서 100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년 부산 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며 올해보다 소폭 개선된 2.0%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내년 지역 경제는 광공업 업황 개선과 서비스업 성장에 힘입어서 올해 1.7%보다 다소 높은 2.0%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현재 부산 지역은 제조업과 보건, 사회복지, 운수, 창고업에서 양호한 실적을 거두고 있지만 자동차와 철강 업종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상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2020 부산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의 D-Day 100일 행사가 오늘 오후 부산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갈매기를 주제로 만들어진 이번 대회 마스코트 조형물이 처음으로 공개됐고 정현숙 대회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이 마스코트 이름의 의미를 시민들에게 설명했습니다. 2020 부산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는 내년 3월 22일부터 8일 동안 백스코 특설 경기장에서 열립니다.